나는 작은 배로 조국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가 해적한테 겁탈당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진 12살 소녀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해적이다. 볼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굳어진 가슴의 해적이다. 안녕하세요, 마보가족 여러분.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마보고요. 마보에서 너무나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우리 틱낙한 스님의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평화되기라는 책입니다. 사실 틱낙한 스님은 굉장히 많은 아름답고 정말 심오한 책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보에서 이렇게 많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틱낙한 스님을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저는 틱낙한 스님의 수행 공동체인 플럼빌리지에 가서 명상을 할 때마다 틱낙한 스님이 제 마음속에는 정말 저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쳐주신 스승님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틱낙한 스님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틱낙한 스님의 소개를 드리자면, 틱낙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의 승려시고요. 옛날 베트남 전쟁 때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어느 쪽에도 서시지 않은 거예요. 다만 평화운동가로서 양쪽에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고 마을 주민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너 우리 편이 아니면 저쪽 편이지. 너 아니잖아. 너 우리 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넌 저쪽 편이지.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날 때쯤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세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추방을 당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베트남의 난민들, 그때 우리가 보트피플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 나라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베트남에서 도망 나왔거든요. 그때 그 보트피플들을 돕는 일들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 망명을 하셔서 플럼빌리지라는 수행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수행 공동체 플럼빌리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아름다운 마음챙김 생활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틱낙한 스님은 작년에 입적을 하셨고요. 플럼빌리지는 그 틱낙한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평화되기라는 책은 그런 틱낙한 스님의 삶과 활동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르침들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틱낙한 스님의 시 중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이에요. 부디 나를 내 참 이름들로 불러다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이 시를 쓰신 배경이 되는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평화를 위해 일하기.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많은 사람이 플럼빌리지에 우리에게 글을 써보냈다. 우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의 난민 수용소에서 온 편지를 매주 수백 통씩 받았다. 그것들을 읽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고통이 너무 컸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다. 베트남을 떠난 보트피플의 절반이 바다에서 죽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목적지에 닿았다고들 했다. 수많은 젊은 여인들이 해적들한테 겁탈당했다. 태국 정부가 해적질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유엔과 여러 나라들이 노력했지만 해적들은 계속해서 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한 소녀가 태국 해적들에게 겁탈당했다는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녀는 겨우 12살이었고 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신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 해적한테 화가 날 것이다. 자연스럽게 소녀의 편이 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달리 보일 것이다. 당신이 소녀의 편에 서면 그러면 간단하다. 총을 들어 해적을 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명상하다가 내가 만일 그 해적들 마을에서 같은 조건 아래 살았으면 나도 지금 해적이 되어 있을 것임을 알았다. 내 속에도 해적의 기질이 다분히 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리 쉽게 정죄할 수 없다.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이 시암만 해변에서 태어나는데 그곳의 교육자, 사회사업가, 정치인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25년쯤 뒤에 많은 아이들이 해적이 되어 있을 것임을 나는 명상 속에서 보았다. 오랜 명상 끝에 시 한 편을 지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 12살 소녀, 해적, 그리고 나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상대방 안에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는가? 그 시 제목은 부디 나를 내 참 이름들로 불러다오이다. 나에게 이름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이름들 가운데 하나를 부르면 나는 예라고 답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내 참 이름들을 불러다오. 내일 내가 떠나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다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오고 있다. 깊게 보아라. 나는 이렇게 순간마다 봄 나뭇가지에서 돋는 새싹으로, 둥지에서 노래를 배우는 여린 날개의 작은 새로, 꽃의 심장에 들어있는 쐐기벌레로, 돌 속에 감추어진 보석으로 오고 있다. 울기 위하여, 웃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희망하기 위하여 나는 온다. 내 심장의 맥박 소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이요 죽음이다. 나는 강물 위에서 몸을 바꾸는 한 마리 날도래다. 그리고 그 날도래를 집어삼키려 물 위로 곤두박질하는 새다. 나는 깨끗한 연못에서 행복하게 헤엄치는 개구리다. 그리고 나는 소리도 없이 그 개구리를 삼키는 풀뱀이다. 나는 대나무 막대기처럼 뼈와 가죽만 남은 우간다 어린이다. 그리고 나는 우간다의 살색 무기를 팔아먹는 무기상이다. 나는 작은 배로 조국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가 해적한테 겁탈당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진 12살 소녀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해적이다. 볼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굳어진 가슴의 해적이다. 나는 막강한 권력을 움켜잡은 공산당 정치국 요원이다. 그리고 나는 강제수용소에서 천천히 죽어가며 사람들을 위하여 피의 대가를 치르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내 기쁨은 봄날처럼 따뜻하여 대지를 꽃망울로 덮는다. 내 아픔은 눈물의 강이 되어 넓은 바다를 가득 채운다. 부디 나를 내 참 이름들로 불러다오. 그리하여 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동시에 듣고 내 기쁨과 아픔이 하나임을 보게 해다오. 부디 나를 내 참 이름들로 불러다오. 그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내 가슴의 문을, 자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다오. 자, 저는 이 시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쵸? 저도 처음에 이 시를 읽고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소녀, 겁탈당하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소녀이자 그 소녀를 겁탈한 해적일 수 있을까? 그런데 틱낙한 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비심을 갖는다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저 사람 불쌍해. 뭐 이런 거, 혹은 저건 잘못됐어.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했을까?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사회적 구조적 문제,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피하기 위한 무슨 마음을 맞취하는 행동 아니에요? 난 행복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틱낙한 스님 그리고 수많은 명상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마음 챙김 명상은 지금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상황의 모순이나 이 사회의 문제를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거기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보를 들으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비난했던,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마보에서 뵙겠습니다.